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 선대위가 잇따라 출정했고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대형 산불의 조기 대선으로 행사와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돼 이벤트와 예술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골목 경제를 조명합니다. 차량 100여 대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 접힌 사이드미러가 범행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충북 곳곳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 충북선대위는 중원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길목마다 유세차와 현수막도 등장해 대장정의 첫날을 알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청주에서 집결해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충북을 경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겨야 되겠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기러 갑시다! 개파를 떠난 통합형 조직에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까지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후보 선출에 유례없는 혼란을 겪은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충원탑 참배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서승우 상임선대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전의를 다졌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단일 대우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석해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에 집중하기 위해 충북 선대위 출정식은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원외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충북 선대위 가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진정한 정치 변혁을 이뤄내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선대위 출정식과 함께 주요 길목에는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선거 로고송과 율동을 선보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큰 길가에는 후보의 사진과 기호가 담긴 홍보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한편 각 당 대선 캠프에는 충북 중진 의원들도 포진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재명 후보 안전실장에 발탁돼 테러 대비와 현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선대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이종배 의원은 비서실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 찬반 의견 중에서도 지난 겨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10대부터 30대까지 MZ세대에게 이번 대선의 의미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문현선 기자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지난 겨울 난데없는 한밤중의 비상계엄. 대학 캠퍼스로, 광장으로 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학생들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 그들의 바람대로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했던 행위는 아닌데 그렇게 이런 조금씩의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고3 학생들도 일부는 이번 대선에서 첫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터라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리고 투표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12.3 계엄과 관련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 만 18살 학생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대선보다 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장의 시간을 이끌었던 일명 MZ세대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힘든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분열도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처럼 여전한 기성세대의 정치 셈법에 대해선 일침을 가합니다. 청년들의 문제, 노동자, 농민들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광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를 모르진 않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첫날 젊은이들의 거리, 물류센터, 대학 등을 돌며 중도 청년 민심을 잡기에 공을 들인 이유일 겁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자칫 도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지만 나부터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며 선거 중립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주 국민의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고, 이에 앞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해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는 진보 측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의 노동조합이 이끄는 지역방송협의회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 재원 구조를 안정화하고 자율 경영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또 콘텐츠 제작과 인력,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대선, 그리고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와 대형 산불 등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벤트 업계와 지역 공연 예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 이벤트 업체의 장비 보관 창고입니다. 예년 같으면 봄철 집중되는 크고 작은 축제로 텅 비어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악의 산불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된 겁니다. 3, 4개월 일 없으면 직원들을 데리고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최소 인원으로 일은 하고 그것마저도 사실 운영하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 예술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4월과 5월은 이벤트 업계에서 성수기로 꼽히는데 올해는 그나마 있었던 공연과 행사마저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4월 달, 5월 달에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엄청 거의 많이 하는데 반에 반으로 줄였으니까요. 결국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 일부 예술인들은 생계를 위해 부업일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성지영 씨 역시 공연 자체가 줄면서 본업보다는 부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요. 요즘 뭐 애기 돌보미 이런 것도 있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게 따낸 축제나 행사라도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를 통보하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대나 장비 설치비, 출연료 같은 행사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럼 저희들은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도 없고 그 날짜에 모든 걸 비워놨잖아요, 일정을.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노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이벤트 업계. 어느덧 봄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 대한 대선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충북 6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49개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선 이전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5년마다 각 지표를 분석해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입니다. 100대 넘는 차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 범인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먹잇감이 됐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청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차 문을 열고 앞좌석 주변을 샅샅이 살피다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1시간 전에도 인근 다른 주택 옆에 세워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을 노려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친 겁니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될 당시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이렇게 훔친 지갑과 현금, 상품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누구 거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 어차피 다 하는 건 보일 거 아니죠? 이거 이 30대 남성은 지난달까지 약 1년 동안 청주와 천안 등을 돌며 범행을 반복했는데 차량 107대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노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는 승용차에 접근해가지고 문을 한번 당겨봐요. 당겨보는데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이제 돈을 훔쳐가서 나오는 그런 수법으로 범행을 한 거죠.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유흥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경남 산청에서 하동까지 번진 산불로 900살 수령의 은행나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숯덩이가 된 몸통에서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자 49제를 준비하던 주민들은 부활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하동 우방산 언덕에서 900년을 살아온 은행나무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두양리 은행나무가 지난 3월 말 산청 하동 산불을 피하지 못하고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나무의 80%가 소실되고 허리는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던 주민들의 소원이 닿았을까. 어르신은 한 달여 만에 숯덩이 몸통과 가지에서 연초록 새순을 피워냈습니다. 망자를 떠나보내려 준비하던 49제는 취소됐고 부활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정말 그 새싹이 돋아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어떤 숲의 자생력 또 이 큰 나무 어르신의 복원력을 저희들이 믿고는 정말 희망을 받습니다. 작은 줄기와 뿌리 일부만 살아있기에 높이 27m, 둘레 9.3m의 옛 수영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양제 투입 등의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한 200년 된 그 수관이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복원은 안 되겠지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불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을 위로하듯 나무는 900년 전 첫 마음의 새순으로 다시 살아 태우고도 살길 바라는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북경찰이 선거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충북경찰청과 12개 경찰서에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후보자 신변 보호 활동을 비롯해 투표용지 보관소와 개표소 경비에 착수합니다. 또 투표 당일에는 전 경찰력이 동원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동안의 일정으로 조직위를 방문했습니다. 마티아스 레문트 신임 사무총장과 탁구 국제기술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 등 16곳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장 운영과 경기 진행, 수송, 보안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숙련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23회 청원생명쌀 대청호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